미국 주식 어려우세요? 저와 함께 무작정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거워즈입니다. 저는 이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학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채린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항영의 무작정 따라하기는 절대 TV에서 보실 수 없습니다. 유튜브로만 보셔야 됩니다. 자, 이항영의 무작정 따라하기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위원님? 요즘 쇼핑들을 다 뭐로 하세요? 저는 네이버. 네이버. 저는 거의 네이버. 저도 일단 네이버로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직구를 할 때는 아마존도 많이 씁니다. 아, 직구 하세요? 직구 하죠. 아, 직구 하시는구나. 직구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저 잘 안 하는데. 월가워즈.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주제는 네네. 소위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은 다 이렇게 여기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더 싸다고 뭐 이렇게 네네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익숙한 분들이라면 최소한 오늘 제가 ETF를 3개를 말씀드렸는데 아, 3개인데요. 네. 최소한 그 중에 하나는 진짜 머스트 아이템이라고 보고 있어요. 머스트. 이거 안 사면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죠. 뭐라도 오늘 3개 중에 하나는 네네. 사시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그 해외 직구 뭐 하면은 뭐 결제도 해야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 사람들은 아,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턱없는 소리라고 보고 그래요? 있고요. 특히 또 한 부류는 이런 얘기하잖아요. 요즘 그 소위 좀 점잖게 얘기하면 이커머스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전자상거래 안 하는 분야가 어딨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 진짜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네.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전자상거래가요. 네. 2019년에 미국 기준을 보면 전체 그 소매 매출에서 한 네. 11%밖에 안 됐고요. 네. 작년 이제 팬데믹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또 한 23%까지 늘어난 거예요. 아. 근데 100%까지는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주유소 매출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무조건 다 가더라도 한 50-60%까지 가는 게 이제 최대치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안 되는데 2030년 되더라도 한 34%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는 거지만 네. 큰 틀에서 보면 전자상 거래가 아직도 갈 길이 진짜 멀었다 얘기가 되겠고요. 네. 사실 중국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네. 금융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신용 단계를 훌쩍 뛰어넘고 맞아요. 이커머스로 바로 넘어가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얘기네요. 그쪽에서. 그걸 영어로 보면 도약이라 그러거든요. 도약. 예, 그레이트 난 이렇게- 립이라는 표현을 딱 씁니다. 그래서 단계를 확 뛰어넘는 거예요. 아. 그 대표적인 하나 그 조금 그 진지하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집 전화 있죠. 네. 집 전화요. 네. 집 전화가 우리나라에서 인구당 모든 사람이 집 전화 생기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아, 네. 일단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땅 네, 그렇죠. 파고도 하고 위에도 하고 집집마다 하고 그래서 선다 연결하고. 어리니까 모르겠지만 엄청 예전에 전화 자체가 비쌌어요. 네네. 옛날에는. 네. 그게 110년, 120년 걸린 거예요. 고종 때부터 전화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네. 고종. 아, 그래요? 그럼 그리고- 고종 때부터 120년이에요? 예, 그래가 110년이 걸려서 우리나라가 됐는데 네.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가 됐건 중동이 됐건 동남아시아 막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이 막 생긴 나라가 지금 왜 깔겠어요? 안 깔죠. 아. 처음부터 그냥 5G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런 걸 이제 대도약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커머스도 그런 거다는 얘기죠. 와, 그래서 오. 생각보다 앞으로 갈 길이 엄청 크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겠고요. 네. 특히 이런 걸 보려면 전 세계에서 지역별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누가 얼마나 많이 쓰냐가 중요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보다도 예를 들어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상당히 더 그쪽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아직 소비가 미국보다 적은데 그 사람들이 다 소비하면 뭐로 하겠느냐? 아. 그러니까 마트나 대형 쇼핑몰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커머스. 예, 이런 거죠. 아, 찰리먼거 부회장이 이런 걸 쓰 때문에 알리바바를 샀을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 있죠. 네. 네. 오. 그런데다가 1분기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네네. 전해드리겠는데 1분기예요. 이번엔 예를 들어 보면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전체적으로 58%는 떠났던 1분기. 왜냐면 작년에는 워낙 모든 게 없었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안 하던 사람들도 어. 그 온라인 쇼핑하고 이커머스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미국은 45%가 늘어났고요. 와. 네. 캐나다 같은 경우도 111%, 110. 독일이 61% 늘어날 아. 정도로요. 전 세계가 아직도 여전히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데 네네. 주목하시면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 주가 올라가는 건 저는 늘 표현하지만 밀려서라도 올라가거든요. 네. 사람들 돈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쵸, 이렇게 밀려서 밀려 뒤에서 누가 미는 거죠. 월가워즈.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우리 투자자들이 주인분들이 그냥 제가 봤을 때 제일 무난한 것은 ONLN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이네요, 그냥. 네, 예. 어.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심벌이잖아요. 그쵸. 심벌을 잘 지셔야 돼요. 그래갖고 귀에 쏙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친구들이 잘 만든 겁니다. 네. 온라인인데 ONLN인데요. 프로쉐어스라는 곳에서 만든 온라인 리테일 ETF가 되겠는데요. 운영 자산은 한 12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구성 종목은 한 30개 조금 안 되고요. 27개. 네네. 운용 보수 수수료가 한 0.58% 되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뭐 싸지도 않고 비싸지 않고 적정한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덱스 펀드나 이런 것들은 되게 네. 쌉니다. 네. 1년 동안 운용 보수 수수료가 무슨 뭐 0.05도 안 되는 것도 아, 있고 그래요? 엄청 싼 오. 것도 있고 심지어는 이벤트 할 때만 안 받는 것도 네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0.1 정도 이걸 네네. 얘기만 0.1에서 0.2 정도 하는데 이렇게 약간 테마틱 하는 거 네네. 우리말로 보면 테마 쪽이 들어간 것들은 약간 더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는 그 캐시 돈나무 누님이 하는 네네네. 것들은 좀 한 0.7, 0.8 정도 나올 아, 겁니다. 그래요? 네, 그거만 액티브하게 운영하니까 그렇죠, 비싸요. 그렇죠. 네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약간 좀 비쌀 수 있어요. 음. 그렇지만 0.58%를 1년 동안 그것도 모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네. ETF 수수료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어떻게 만나요? 어떤 아시죠? 저 모르겠어요. 이분도 진짜 주린이네. 월가워즈. 운용보수 수수료 하면 일반 펀드 하셨던 분들은 처음에 살 때 돈을 내는 줄 아세요. 네네. 마치 부동산 수수료 내같이 발도 네, 수수료 네. 내는 줄 아는데 ETF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이 0.58%를 365일 동안 나눠서 아. 운영 여기서 수익에서 조금씩 빠집니다. 아, 네, 네네네. 그래서 0.58%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열흘 동안 갖고 있으면 0.58% 곱하기 10 나누기 365 하면 딱 그만큼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격에 조금씩 차감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NAV라 그러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뭐 전체 자산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아. 고소 빼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싸다 싸다고 안 사는 사람은 저 솔직히 뒤에 가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냐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저렇게 사냐?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이 0.58% 이런 거를 네. 집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주잖아 나를 위해서. 네네. 근데 0.58% 1년에 뭐가 아깝겠어요. 그 정도는 낼 수 있다. 아니 여러분들 얼마나 술 마시고 노란 흥청망청 쓰는데 이게 월가워즈. 자, 두 네. 번째 두 거 한번 번째. 들어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도 좋지만 네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미국이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이머징 마켓이 상당히 부밍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그래서 이거 본 거는 이머징 마켓에 약간 치우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찾아보면 또 나는 미국이란 선진국보다는 약간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하고 싶은 보면 꽤 있어요. 지금 찾아보시면. 그럼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머징 마켓에 이커머스에 관련된 기반 산업까지 전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 보면 이머징 마켓에 인터넷 관련된 거, 그리고 인터넷 관련된 인프라, 그리고 이커머스까지 해서 모두 총칭하는 그 전체를 다루는 건데요. 네. 종목이라서 좀 많습니다. 한 100여 개 종목으로 좀 구성되어 있고요. 심볼은 뭐예요? 심벌은 EMQQ입니다. EMQQ. 예, 이머징 아. 마켓에 QQ 해갖고 EMQQ가 되겠고요. 운영 보수 수수료도 한 0.86%. 아, 이것도 조금 높긴 예, 하네요. 전 세계 국가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서비스 자체 네네. 우리나라를 보면 뭐 SK텔레콤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리테일하는 기업들 들어가고 네. 방송 미디어 이런 네. 것들 미디어가 다 총칭 들어가고요. 온라인 광고도 들어가고요. 게임 있죠, 게임도 네. 들어가고요. 네네. 여행이라든가 검색 엔진. 우리나라 보면 네이버 이런 게 네이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리고 SNS들 하여튼 넓은 의미의 이머징 마켓의 이커머스를 전부 다 포함하는 그런 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 중국이라든가 브라질,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남미 하여튼 그쪽에서 대표 국가 관련 기업들의 전체적 투자하겠고요. 이제 워낙 전 세계로 다루다 보니 한도를 준 게 있어요. 네. 종목당 보통 8% 정도. 8%. 아, 그렇겠네요. 네, 8% 네네. 언저리를 한도로 두겠고요.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하다 보면 중국에서 텐센트잖아요. 그렇죠. 텐센트고 중남미에서는 메르카도 리브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EMQ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역시 알리바바가 많이 들어가 있고 네. 텐센트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8% 정도? 네, 징동닷컴, 메르카도 리브레 그런 모델 있고 네이버도 3.3% 들어가 아, 네이버 있고요. 카카오도 한 아유, 1.8% 자존심 상한다. 들어가 있고요. 아,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네 아직도 네. 우리나라. 얀덱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얀덱스. 들어봤어요. 얀덱스는 네. 또 그 하다 보면 뭐 러시아 이렇게 드라마도 막 보게 되잖아요. 네네네, 러시아 네. 보면 러시아랑 그 얀덱스입니다. 러시아. 러시아판 구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얀덱스가 하는 일이 뭐다 그러면
구글이랑 네이버랑 똑같습니다. 아, 다 합니다. 러시아에서. 러시아의 구글. 검색 엔진이군요. 예. 그럼 한국 기업들은 이 EMQQ에 네이버랑 카카오 두 종목이 네네네. 들어가 있어요. 예. 아. 네. 특징은 온라인 쇼핑 그 자체도 있겠지만 좀 확산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머징 마켓은 좀 인프라를 갖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좀 폭넓게 봤다는 아하. 것이 네. 있겠고 다만 단점도 있어요. 어떤 변동성은 미국에 좀 올인된 많이 있는 것보다는 그러네요. 이머징 마켓이다 보니까 아.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네. 약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네. 주가는 더 착해졌어요. $60 초반? 네,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네.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것이 두 어. 번째가 되겠습니다. 월가워즈. 세 번째는 요즘 개인적으로 보면 제일 제가 꽂혀 있는 이 아이페이예요. 아이페이. 나 돈 낸다. 나 돈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하더라도 돈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뭐 쇼핑을 하건 뭐하도 돈을 내는 건데 아. 이게 보면 그 중에서도 ETF MG라는 곳에서 하는 프라임 모바일 페이먼스예요. 네. 특히 이제 결제 중에서도 모바일 결제, 네네. 간편 결제 이런 거죠. 카카오페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네. 미국에서는 페이팔, 네. 벤모 이런 것들을 네. 많이 하잖아요. 운영 자산은 $11억 정도 되고요. 구성 종목 수는 한 50개 내외. 운영 보수 수수료는 0.7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쇼핑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네. 어디서 쇼핑을 하더라도 결국은 내 결제의 어떤 방법 이걸 네네. 통해서 하면 난 돈을 벌잖아요. 네네. 딱 그런 거죠. 지금 그런 거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카드 그리고 간편 결제 요즘은 뭐 카드 실물도 없이 그냥 하는 것들이 맞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커머스의 핵심 키워드가 요즘 이런 쪽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보면 그런 카드 회사뿐만 아니라 페이팔이라든가 네. 은행 간 결제도 요즘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갑자기 카카오페이로 들어가고 그렇죠. 네네. 벤모로 들어가고 그렇죠. 캐시앱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네. 미국에서는 은행 계좌가 없거나 네. 은행 계좌가 있더라도 카드, 그러니까 신용이 해결 안 되는 사람이 25%예요.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 네네.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시면 뭐 그런 거 많이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동네 바다에 있는 거가 체크, 캐시드 이런 데가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본 적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 일하면 2주일마다 월급을 주급을 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줘봤자 체크를 그러니까 수필을 써줘봤자 내가 은행에 디파짓 할 데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무소에 가서 그 사무실에 그 샵에 가서 돈 이걸 주고 나는 $100인데 나는 한 $90만 받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그 영어로 unbanked or underbanked란 말을 써요. 네네. 그게 25%예요. 미국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신용이 잘 부족한 어. 거죠. 그래갖고 어찌됐건 벤모나 페이팔이 그래서 뜨는 그 벤모, 페이팔, 그 스퀘어가 그래서 뜨는 건데 네.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더 앞으로 커지겠죠. 특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그렇게 되는데 미국에서 계좌 안 만들어 보셨잖아요. 저는 한 번도. 네. 예, 계좌는 처음에 부모님 따라가서 부모님이 그쵸, 이렇게 저는- 코사인을 해줘갖고 그냥 쉽게 그쵸. 떴을 거라고요. 네네. 미국에서 계좌 만들면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막 걸릴 겁니다. 네. 웬만하면 계좌도 잘 안 만들어져. 복잡하니까 네. 애들이 캐시앱 값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제 시스템이 많이 바뀌는 거죠. 이제 네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페이 이런 데 관심 있고 요즘 결제에다가 현금뿐만 아니라 결제 다양한 통화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네네네.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총망라돼 있죠. 그래서 그래서 예. 앞에 봤던 이제 기업들은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보였는데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종목들 보니까 해외 직구를 할 때 이제 네. 밑에 결제할 때 되면 맞아요. 보이는 수많은 수단들 네. 이게 익숙한 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도 보이지 않고 뒷단에서 일하는 애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네네. 애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퀘어나 페이팔 같은 것, 특히 페이팔은 국내에서도 그 웬만한 직구하시는 분 이거 계좌를 다 갖고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익숙하실 텐데요. 마스터카드, 비자,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파이저 이런 것 같아요. 뒷단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종목당 한도는 6%로 들어가 있고요. 미국 기업이 역시 한 75%, 해외 기업이 한 25% 정도. 이것도 들어가 해외 있죠. 기업들도 네네. 포함시켰네요. 왜냐면 해외에서도 많이 유명한 그러니까. 것들이 뜨고 있으니까요. 미국 기업이 73%나 들어있으니까 조금 안정적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예, 맞죠. 이머징 마켓에 있는 올인하는 것보다 미국 기업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선진국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약간 적은 건 있겠고요. 네. 어떤 투자자들한테 좋으냐면 하여튼 온라인 쇼핑 자체보다는 어떤 이런 결제 쪽, 네네. 결제가 어떤 그런 것의 성장성에 좀 믿음을 갖고 예. 계시는 분들. 어느 하나의 자리만 잡으면 네. 계속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잠을 자도 돈을 벌고 막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거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차세대 결제 기관, 네네. 차세대 결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상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매매가 겁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도 활용하는 것들이 장기적이 다 들어갈 거란 얘기죠. 그렇겠네요. 어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요즘 여기 딱 꽂혀 있고요. 네. 가격도 앞서 말한 거에 딱 중간이에요. 네네. 아, $70 수준이니까 뭐 이래봤자 뭐 8만 원 좀 먼저거든요. 그래봤자? 예, 그래봤자 이 정도니까 $3,400짜리. 그것보다는 뭐 네. 스퀘어 이거 아마 스퀘어나 이런 것도 한 $300 하지 않나? 그렇죠. $2,300 네네,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딱 고민하시게 여기에 대한 소위 집사한테 얼마 정도 돼? 360을 까서 내는 거. 네네. 그 정도만 한다 그러면 저 ETF가 훨씬 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네. 이 사실 수많은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나는 그냥 그 중에 1등 기업 살래 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럼 그거 사시면 되고. 네, 맞아요. 네. 그런 분들 있겠지만 사실 나는 기업을 잘 모르니 네. 근데 그 산업은 될 것 같긴 한데 또 네네. 무슨 내가 모르는 좋은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찾아주지? 네. 운영보수 내면 얘네가 찾아준다 이거네요. 365일 동안 나눠서 까주들 알아서. 와 좋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또 한 네. 가지 궁금한 게 갑자기 네네. 보통 우리가 내가 아마존이 있으면 아마존의 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아마존이 이렇게 포함된 ETF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마존의 주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주주는 아니지만 네. 간접적으로는 주주를 할 수 있죠. 간접적인 예. 주주. 다만 딱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도 예를 들어서 배당은 없더라도 아마존 주주총회 가서 참석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네. 여기는 직접 갖고 있지 않으니 네. 의결권에 참석할 수는 없죠. 음. 주주총회 참석할 수는 권리는 없지만 거기서 돈을 벌어갖고 나는 여기서 챙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건 내가 또 간접적인 주주는 간접적인 분명할 수 주주는 있죠. 맞네. 그리고 배당을 주는 기업을 갖고 있다면 그걸 모아서 ETF는 분배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비던드가 아니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말을 네네. 쓰거든요. 그래서 아. 분배금을 받기 때문에 역시 그건 뭐 똑같다. 그쵸. 예, 네. 법적으로는 주주 아니지만 네. 주주의 역할을 어떤 간접적이나마 그러네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 생각해보니까 아마존에 내가 투자하면서도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ETF가 될 수 있네요. 네, 물론 아마존 배당을 안 주지만 네, 여기서 아마존 배당을 안 주니까. 주는 기업이라면 네. 조금씩 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항행의 무작정 따라하기 총 3가지의 ETF를 소개해드렸고요. 이커머스 시장은 앞으로 더 갈 것 같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3가지에 집중해 보시면서 나는 무엇이 더 좋을지 고민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3개 다 가져가셔도 되고 세 개 중에 아무것도 안 세 개. 가져간 건 바보래요. 세 개 다 갖고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요. 왜냐면 그래요? 겹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저런 너무 겹치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항행의 무작정 따라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